겠습니다. 장지원입니다. 네. 안 차장님, 네. 자신이 잘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얘기하면 허위 진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범계 간사께서 우리 윤상직 의원께서 제시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인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했는데 소장께서는 법원 인사는 미리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특히 인사실이나 기조실장 부분은 미리 인사도 준비를 한참 해야 되고 기조실에도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인사에 그래요?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청문회 끝나자마자 9월 달에 행정처 판사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행정처에 대한 별도 인사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 인사는 원칙적으로 내년 2월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1월 1일 취임 37일 만에 3명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인사를 합니다. 특히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말씀 안 하겠는데 김용훈 판사, 지금 김용훈 인사총괄 심의관, 이분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 부장판사일 때 데리고 있었던 판사입니다.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3,000명에 달하는 법관을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심의관으로 앉혀놓고 2월 달에 편파적인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저기 김영훈 씨 2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던 판사입니다. 측근이에요.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 회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김용훈 판사가 과연 인사를 3,000명의 인사를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두가 배영원 심의관, 남성민 심의관, 김연학 심의관 모두 인사 총괄 심의관 되기 전에는 법원 행정처에 경험이 있는 인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이 김용훈 심의관을 앉혀놓고 자 처장도 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예, 2월 행정처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 심의관도 경험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부터 2월 달에 정기 인사를 합니다. 이래도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입니까 이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인사를 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보십시오. 법원행정처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제일심의관, 기획제의심의관 전부 국제인권법 연구의 사람들로 똘똘 둘러싸고 이게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이게? 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모두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의 판사들로 법원 행정처 요직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오랫동안 준비한 인사입니까 이것이? 그런 겁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의 최측근인 김영훈 인사총괄 심의관을 박아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코드, 자신의 의지를 이번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을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관으로 만들어놓고 인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법 인사 한번 보실래요? 넘겨보세요. 부산고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전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핵심 요직을.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인사입니까 이것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훈 부장판사는 우리법이 아니라 인권법 연구회 회원이면서도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우리법 연구회 후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영훈 인사 총괄 심의관은 아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네. 이번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을 반영한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한 이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향적으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장께서는. 보시기에 따라서 보시기가 따라서 아니고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에 요직이 어떤 거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에 요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윤리감사관이 요직 아닙니까? 윤리감사 기획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공보관이 요직 아닙니까? 사법지원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기획제일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기획제일심의관이 요직 아니냐고요. 이렇게 모든 요직을 일개 연구회의 출신들로 가득 채워놓고 이것이 편파 인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뜻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다? 공정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장도 제왕적 대법원장이 임명한 처장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이것이 법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아세요? 김형현이라는 법무비서관을 현직 판사를 일개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리고 간 데부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법원 장악이 시작된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법원 행정처에는 법관이 37명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뽑으라면 인권법 연구회 출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리고 김용 부장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자, 처장님. 정말로 1, 2 기획심의관부터 시작해서 인사총괄심의관부터 시작해서 윤리감사관 이런 요직들의 우리법 연구원이 채워진 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정말로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예, 거는 좀 처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말이죠. 네,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이거를 분산하는 것이 법원 개혁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가 하겠습니다. 다만 김영훈 인사총괄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법원의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런 논문도 발표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자기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인사를 한번 보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장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진선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